아, 사실 저한테 이제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요. 뭐 대학생 몇 학년이다,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대학교로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싶은 로드맵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큰돌이고요. 자, 만약에 대학생이다, 개발자다, 그쵸?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 2, 3, 4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자, 1, 2학년까지는요. 1, 2학년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전공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비전공자인데 만약에 개발자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비전공자인데 개발자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전공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안 들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전공자라면 그 컴퓨터 공학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고 전공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CS 지식, 여기서 이제 CS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패턴, 그리고 자료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그리고 또 뭐 있죠?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자료구조, 디자인 패턴, 네, 뭐 이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CS 지식과 그리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건 사실은 기초가 탄탄한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IT 대기업이나 그런 대기업들도 다 이런 개발자를 뽑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제 3, 4학년 때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초부터 갈고 닦아야 돼요. 물론 뭐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초가 탄탄한 개발자가,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대표예요. 회사 대표인데 기초가 탄탄한 개발자랑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개발자가 있어요. 누굴 뽑을 거예요? 동일한 실력이라면 당연히 기초가 탄탄한 개발자를 뽑겠죠.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는 이제 이러한 기초적인 거, 그쵸? 알고리즘은 코딩 테스트 합격할 수준까지, 딱 거기까지. 솔직히 알고리즘 대회도 처음에는 이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은 코딩 테스트 합격할 수준까지, 어느 코딩 테스트? 카카오 코딩 테스트,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여기까지 해서 더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자, 1, 2학년 때까지는 이거예요. 자, 3, 4학년 때 뭘 해야 될까? 저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AI도 일단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사실은 여러분 개발을 하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안드로이드, iOS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물론 뭐 반도체 관련한 거나 여러가지 뭐 다이렉트 X나 뭐 여러가지 것들이 더 있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거 4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AI,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 또는 정말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리고 그 잘하는 걸 찾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잘하거나 아니면 또 재밌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전념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론트엔드로 했어.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리덕스, 라코일, 뷰제이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탑을 찍을 생각을 하시죠. 그쵸? 자, 그것과 동시에 대회를 여러분 나가세요. 뭐냐면은 봐요. 만약에 AI가 아니고요, 이러한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한다 그러면은 해커톤 대회를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AI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나는 AI가 맞는데? 라고 하면 AI. 그쵸? 사실은 저는 AI를 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AI를 안 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 봤을 때 AI를 한 개발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AI를 곁들이면 안 되고, 이거 중에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AI 하나에다가 전념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이걸 선택했다? 그럼 해커톤에 집중하세요. 해커톤 여러분 대학생 해커톤 대회 정말 많습니다.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대학생 개발 대회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냥 구글링 해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요. AI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유명한 대회 뭐 있죠? 데프콘. 아, 데프콘 맞나요? 데프콘, 데콘이랑 그리고 캐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대회가 있죠. 이 두 가지에 전념을 해서 대회와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 그리고 여러분 프로젝트 하실 때 팀원이죠. 팀원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팀원 이렇게 구했는데 이 동기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의욕 없는 팀원들 데리고 할 그런 시간 없습니다. 의욕 있는 팀원들 데리고 해서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팀원은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좀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한 사이트 4가지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동기 말고, 물론 동기들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동기들이 의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 대학교 말고도 다른 대학교에 의욕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팀원을 구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조언들이었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쭉 어렵긴 하지만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특허. 여러분 특허. 대학생 때 특허 비용이 공짜인 거 혹시 아시나요? 대학생 때 이게 뭐냐면은, 봐요. 특허를 잠깐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특허는 이제 출원 심사 등록시 발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되게 싸 보이잖아요. 뭐 46,000원, 14만원인데, 보통은 여러분 150 정도가 들어요. 150 정도. 저도 지금,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으면서 9월에 제가 특허를 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리사분과 이렇게 하는데, 150 정도가 들어요. 150. 그러니까 150 더 이상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인 비용으로 출원시 착수금으로 150에서 200만원, 등록시에는 150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특허를 내고 싶어요 하는 게 이제 출원이고, 오케이 이거 특허 됐어 라는 게 이제 등록인데,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무료예요. 무료. 보시면은, 그러니까 완전 100% 무료는 아니다. 아마 85%인가? 거의 무료라고. 지금 여기는 없네. 아무튼 보시면은 잠깐 볼까요? 보시면은,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의 경우에는 변리사 비용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허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 스스로도 할 수가 있지만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보통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생은 1년에 한 번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생의 경우.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특허도, 그러니까 자신의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 어떠한 차별점이 있다, 그러면은 특허도 공짜니까 특허를 좀 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제 두 번째 조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열심히 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정말 많이 놀았고요. 정말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고, 정말 후회 없이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뭐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뭐 창업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제가 대학생 때 노는 거, 그리고 대학생 이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노는 것과 여러분 질 자체가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정말로. 정말 재밌어요. 정말 순수하게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전 맨날 술게임하고, 월요일날 술 먹고, 화요일날 술 먹고, 수요일날 술 먹고, 이렇게 놀았어요. 정말. 저의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생활 패턴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 학과가 뭐 빠르면 뭐 15시나 한 17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놀았어요. 진짜. 물론 이제 4시 반에 일어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주말에는 술을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술 먹은 건 솔직히 초반에나 그랬고, 이거 한 몇 번 하면 죽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한 평일에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만 하면은 전공 과목은 솔직히 저는 거의 A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전공자 출신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개발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냥 학과 관련한 전공은 A풀 그리고 뭐 과탑 이런 거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도 나름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고 그리고 기후에 노는 거예요. 그쵸?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 MT 당연히 필수죠. 그쵸? 열심히 재밌게 노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참 후회가 되는 거가 하나가 좀 있는데 뭐냐면 짝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짝사랑. 제 수업을 많이 이제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이게 단방향 간선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짝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짝사랑이고 하나의 간선밖에 없는 단방향 간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지극히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참 짝사랑은 솔직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짝사랑을 덜 했다면 더 많은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깊고 또는 더 많은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럼 솔직히 뭐 몇 번 시도는 할 수가 있지만 시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무튼 조금 TMI였지만 사랑을 하세요. 전 진짜 제가 제 인생을 발전시켰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랑을 했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피아노 치던 음대생과 이렇게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야, 너 진짜 피아노 잘 친다. 근데 그 사람이 피아노 전공이어서 사실은 원래 피아노 잘 치는 게 팩트긴 했는데 피아노 잘 친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철아, 너는 키보드를 피아노 치듯이 잘 다루잖아. 너 완전 프로그래밍 엄청 잘하잖아. 제가 그 칭찬으로 진짜 한 몇 달간은 정말 프로그래밍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극이 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좀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자체가 사랑으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의 조언을 드렸고요. 참 마지막은 사랑인데 생각해보면 인생에 제가 30밖에 안 됐지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떠한 사람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타겟팅하는 페르소나를 가진 어떠한 사람들을 좀 웃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즉 이런 사랑으로부터 발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만약에 1학년이라면은 1, 2학년은 기초, 그쵸? 그리고 3, 4학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와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시렵니까?